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의 아주 담대한 꿈이죠.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입니다. 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다들 아시는 이 머스크가 왜 인류가 지구 넘어 특히 화성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스크가 왜 이 화성에 꽂혔는지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화성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 비용 줄이는 전략, 또 지금 기술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상황.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간연한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유, 왜 화성인가? 이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머스크가 화성 이주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인류의 생존 보험 같은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도 예전에 경고했었잖아요. 인류가 생존하려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네, 그랬죠. 머스크도 비슷한 생각인 거죠. 인류 문명이란 게 영원할 순 없으니까 언젠가 박칠지 모를 지구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의식을 그 광활한 우주의 작은 촛불에 비유하기도 했죠.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옮겨 심어야 한다, 이런. 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여러 행성 중에 화성이냐? 여기에는 또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인가요? 일단 지구랑 비교적 가깝고요. 그리고 자전 주기가 비슷해서 하루 길이가 거의 같아요. 24시간 39분 정도. 오, 정말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암석형 행성이니까 착륙하고 뭔가 건설하기에 유리하죠. 또 중요한 건 화성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고 땅 속에는 물이 얼음 형태로 있거든요. 자원이 있군요.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현지에서 메탄 연료랑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지 자원 활용, ISRU라고 부르는 건데 장기 체류나 지구 귀환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현지에서 만들어서 쓴다. 네, 물론 중력은 지구의 한 37% 수준이고 대기도 희박하고 춥고 머스크의 표현대로 아직은 수리가 많이 필요한 집이긴 합니다. 하하, 그렇죠. 수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수백만 명을 보낸다고 하면 그 비용이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이 계획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죠. 머스크는 최종 목표로 1인당 비용을 약 20만 달러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어요. 20만 달러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우주여행 비용 생각하면. 네, 그래서 4가지 핵심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로켓의 완전하고 빠른 재사용. 거의 비행기처럼 쓰는 거죠.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펠컨 9 착륙시키는 거 보면. 그렇죠. 그걸 훨씬 더 발전시키는 거고요. 둘째는 지구 궤도에서 연료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화성까지 갈 충분한 연료를 실을 수 있으니까요. 우주 주유소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화성 현지에서의 연료 생산, ISRU고요.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적합한 연료, 바로 메탄을 사용하는 겁니다. 메탄요? 왜 하필 메탄인가요? 메탄은 화성 현지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H2O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고 로켓 엔진 성능도 좋고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열쇠가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인 거고요. 스타쉽.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크던데요? 네, 높이가 거의 120m에 달하니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입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과 1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됐죠. 100명이요? 와. 근데 더 놀랬던 건 그 소재가 최첨단 신소재가 아니라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거였어요. 주방에서 쓰는 그거요. 맞아요. 좀 의외죠. 근데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 비교적 저렴하고 또 극저온이나 고온에도 강하고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군요. 그렇죠. 아주 과감한 선택이죠. 그리고 테슬라에서 개발한 배터리나 모터 기술 같은 것도 활용하고요. 스페이스X 방식이 그렇잖아요. 일단 빨리 만들어서 쏘아보고 실패하면 거기서 배우고 또 바로 개선하고. 네, 그 빠른 실패, 빠른 학습 전략.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1단 부스터를 젓가락처럼 생긴 거대한 로봇팔로 받아내는 방식도 선보였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영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스타쉽 개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시험 비행 성공했다 실패했다 소식이 계속 들리던데요. 네, 최근 몇 차례 시험 비행을 통해서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1단이랑 2단 분리도 성공했고 우주 공간까지 도달했고요. 화물칸 문 여닫는 시험이나 추진제 연료를 옮기는 시험 같은 핵심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스타쉽이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서 달 착륙선으로 선정됐어요. 아, 달에 사람을 내려놓는 임무군요. 네, 이 아르테미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성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로 사람이 화성에 가는 건 언제가 될까요? 머스크 타임라인은 워낙 공격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하하, 그렇죠. 머스크는 2016년에 처음 이 계획을 발표할 때 첫 유인 화성 탐사까지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봤고요.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10년, 그럼 2026년인데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닐까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를 보면 또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화성으로 가기 좋은 발사 시기는 지구랑 화성의 공전 위치 때문에 약 2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아, 2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오는 거군요.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물론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도전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화성 환경 자체가 춥고 방사선도 강하고 대기도 거의 없고요. 맞습니다. 생존 자체가 도전이죠. 그리고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지구처럼 복잡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단순히 물건 가져가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하니까요. 공장도 짓고 식량도 만들고. 네,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려면 식량, 물, 공기, 에너지 생산은 기본이고 옷이나 도구, 건물 자재까지 현지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공업 기반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난관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 도전이 단순히 머스크나 스페이스X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UAE, 인도 같은 여러 나라들이 화성 탐사를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죠. 그 이유가 단순히 기술 개발 경쟁이나 국가 위상을 높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타쉽 기술은 나중에 지구 내에서 초고속 운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 도시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미래에 정말 화성 거주지가 생긴다면 그곳의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 또 지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고민거리들도 생겨나겠죠.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오늘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의 문도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기술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 붉은 행성, 화성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떤 가치를 그곳에 심고 싶으신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